지금부터 16일차 24번 잠깐 다시 봐볼게요. 16일차에 24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마치 처음 하듯이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죠? 존나 풀 버전으로 할 테니까 다시 해봅시다. 자, 16일차 24번 문제에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 fx,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상수 k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수 k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2x-k, 근데 얘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fx라는 식이 k보다 클 때, 이때 가조건의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 gx라고 하는 아이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그리고 미분이 가능, 그 다음에 나조건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gt와 절대값 t의 t-1 플러스 t의 t-1 얘의 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테그랄 3부터 x까지의 gt와 절대값 t-1의 t-2의 마이너스 t-1의 t 플러스 2 t 플러스 2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g의 k 플러스 1의 최소. 계산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내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넌 내가 아까 전에 필기해준 거 잘 보면서 대답해야 돼. 문제가 gx라는 함수가 증가하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했을 때 k가 어디냐 이거야. x가 k라는 순간이 있어서 k보다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x-k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는 분명히 fx가 3차 함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3차 함수로 나와야 되는데 gx라는 아이가 증가하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3차냐, 이렇게 생긴 3차냐, 이렇게 생긴 3차냐를 생각했을 때 얘네를 중간 어딘가에서 딱 잘라서 갖다 붙였을 때 얘가 일단 요 점에서 어때야 돼? 어떻게 되든 간에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서 증가만 해야 되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좀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 대충. 그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를 보시면 f다라는 함수에 대해서 f의 k다라고 하는 값은 어때야 돼? 여기다 k를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2k-k여서 k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k다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2랑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를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저 2x-k라는 함수를 그냥 구간에 자르지 않고서 연장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fx라는 함수는 이 k라고 하는 섬을 기준으로 접하는 그림인 거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여기서 접해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다? 접하고 또 다른 한 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라고 했을 때 왜 한 근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요 흰색과 요 연두색을 잘 보세요. 흰색과 연두색을 잘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g의 k 플러스 1이 최소니까 높이가 낮을수록 유리한 거죠. 맞죠? k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더 낮을수록 유리한 값이라는 건 확정을 지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낮은 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근이 없는 허근 형태나 근이 있는 실근 형태나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실근 형태가 더 유리해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허근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식은 똑같이 그 알파 값을 조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fx라는 식 자체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라고 했냐면 k에서 접해야 된다. 네, 어쨌든 또 다른 한 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접하고 있냐면 2x-k에 접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허근으로 가는 형태의 그래프였다면 얘가 k면 되거든 어차피. 그럼 x-k 3세니까 접하면서 올라가는데 허근인 형태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fx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뭐 얘를 생각하고 얘를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얘를 적용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프 개형으로 함수를 만든 것 뿐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라는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조건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일단 뭐냐면, 예를 들어서야 이거는 함수가 있는데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뭐 x가 있다라고 해보자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뭐로 나와? 그 결과값이 양수로 나와. 이유가 뭐였냐면 적분의 기하적 의미는 x축과 이루고 있는 넓이를 생각하는 거라 그랬지. 그랬을 때 x축 윗부분을 적분하면 양수가 x축 아랫부분을 적분하면 음수다,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만약 얘를 인테그랄 x부터 0으로 적분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적분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x축 윗부분에 해당되는 적분값은 뭐로 나와요? 음수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꾸로 x부터 0으로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땐 반대로 얘가 그래프 이렇게 0하고 여기 이렇게 x가 있다면 얘에서 뒤로 가는 적분인 x부터 0까지의 적분을 하면 이땐 거꾸로 얘가 플러스로 나올 거야 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조건을 잘 봐보시면 이 나라고 하는 조건에 각각 지금 밑줄 친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절대값 t의 t-1 플러스 t의 t-1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2차 함수가 0하고 1에서 x축이랑 만나는 2차 함수인데, 자 얘가 양수여봐. 그럼 절대값이 그대로 베껴지니까 뭐가 되지? 2배의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x축 윗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2배니까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즉 이 안에 내부의 값이 음수라면 얘랑 어떻게 돼? 지워질 수가 있겠지? 수민아, 그지? 지워질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지. 얘를 조금만 다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가 어쨌든 2차 함수의 2배와 2차 함수가 없어진 상수인 0 이렇게 나올 텐데, 가조건에 보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gt라는 함수와 뭐 예를 들어서 얘를 kt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kt라는 함수를 곱한 거에 대한 적분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요 개념을 생각을 했을 때 0부터 x가 지금 어떤 x냐면 모든 실수 x예요. 맞죠? 모든 실수 x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 0부터 x다라는 걸 1보다 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1보다 큰 쪽을. 선생님 왜 하필 1보다 큰 쪽이에요? 지금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해석을 해볼 건데 얘하고 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가 몇이죠? t-1이죠. 그러니까 1 근방에서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g라는 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둘 다 1 근방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볼 건데, 얘가 1보다 큰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0부터 x가 1보다 큰 쪽이라면 얘는 무조건 뭐로 나옵니까? 양수로 나오죠. 함수값 자체가. 그쵸? 여기다가 1 플러스를 대입해보면 양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그래프의 모양이. 근데 이 둘을 곱한 걸 적분한 게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지만 양수 부분을 적분해서 적분값이 양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마치 이 그림처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한 함수가 x축 위에 양수의 함수값을 가져야지만 적분값이 양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즉 g라는 함수는 분명히 1 플러스라는 값을 가질 때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건 맞을 거야. 내 말 맞죠?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절대값 또 t-1의 t 플러스 2라는 함수와 이번엔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지? t-1의 t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에 대해서 그래프를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1인 형태겠지? 근데 아까하고는 좀 반대로 나올 게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양수로 나와봐. 그럼 어떻게 되지? 얘하고 얘가 야 도윤아! 얘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양수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0으로 나올 거야. 맞지? 근데 얘가 이제 음수여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데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배가 되지. 첫째,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마이너스가 뒤집어야 돼. 근데 몇 배가 돼? 2배가 돼. 그러니까 얘보다 더 많이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쭉 마이너스 2까지는 그리고 요렇게 1까지는 요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0부터가 아니라 3부터 x예요. 그죠? 3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또 gt와 뭐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뭐 ht라고 만약 놓으면 ht라는 함수를 적분한 게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때 이번에는 1보다 살짝 왼쪽 여기를 볼 거야. 1보다 살짝 왼쪽을. 그럼 봐봐. 이 ht라는 함수는 1보다 살짝 왼쪽에서 분명 함수값이 몇이에요? 양수예요. 그쵸? 근데 얘는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 3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러면 3은 뒤쪽에 있거든. 그럼 3보다 앞을 향해서 x가 1 플러스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적분했을 때 그게 양수이려면 2두를 곱한 값은 분명 뭐로 나와야 돼? 음수로 나와야 되는 게 맞지. 마치 뭐처럼? 얘처럼. 그지? x부터 0까지는 적분값이 양수이려면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지. 그래서 얘는 g의 1-라는 함수값 자체가 뭐로 나와야 돼? 음수로 나와야 돼. 근데 g라는 함수는 야 졸지 마! 증가하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어야 되지. 연속이어야 되는데 g의 1 플러스는 양수고 g의 1-는 음수라는 건 g의 1은 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납득이 일단 되십니까?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되셨나요? 그래서 이 g의 1은 0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라는 건 뭐였냐면 얘가 여기에서 얘가 자 선생님 근데 왜 쟤예요? 그럼 잘 보세요. 세 번째 지금 두 번째에서 함수 해석하는 거 있다면 세 번째 k가 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차피 얘는 요렇게 생긴 함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3차와 1차가 결합된 함수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g의 1이 0이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뭐랑 만나는 순간? x축이랑 만나는 순간을 생각하는 거였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x절편을 생각해보면 몇일 때? 2분의 k일 때. 맞지? 2분의 k일 때 얘가 뭐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몇이다? 2다라는 걸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를 통해서 일단 첫째 우리가 뭐를 알았냐면 fx라는 아이가 x-2의 제곱에 x-알파의 2x-2라는 함수로 결정이 됐고 맞죠? 요 함수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증가가 나오도록 이제 알파 값을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제 저번 시간에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얘가 뭐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k가 몇이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프라임 값이. 증가라고 했잖아. 맞아? f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증가였으면 좋겠어. 증가 함수이기 위해서는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3차 함수는 미분하면 몇 차가 돼?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지. 항상.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 얘가 두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어가지고 얘가 만족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했었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 놓쳤는지 얘기를 해보자면 얘를 미분한 2차 함수인 f'x라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f'x라고 하는 아이가 있을 텐데 이 f'x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를 미분해서 2의 x-2의 x-알파 더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2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뭐야? 축방이 항상 2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내가 가정을 했잖아.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축방 자체가 미지수예요. 그래서 축방보다 2가 왼쪽에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봐. 이제 이 부분 잠깐 지우고 얘가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여야 돼. 맞지?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인데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겠지. 이 안에서. 첫 번째,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축의 방정식보다 2가 더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축보다 2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 근데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겠죠. 축의 방정식보다 2가 왼쪽이면서 동시에 오른쪽일 수는 없을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하고 얘에 대한 답을 구해서 걔네들의 합집합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식을 전개를 했어. 야, 뭐 나와? 전개한 거 빨리 말해줘. 내가 3x제곱까지는 기억해. 아, 씨발, 이게 전개한 거 새끼야. 아이씨, 너 아까 내가 저건 졸지 말라 그러니까. 졸고 지랄이야. 3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4 알파 더하기 6 이런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죽여버려. 이렇게 나와. 그럼 얘에 대한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맞아?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기 때문에 3분의 알파 플러스 4가 축방이에요. 맞죠? 얘라고 했을 때 축의 방정식이 2보다 클 때 요렇게. 그럼 얘는 거꾸로 축의 방정식이 2보다 작을 때. 여기까지 되셨어요? 뭐 등호는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여기다 넣을게요. 등호를.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지. 요렇게 분홍색의 그래프가 어때야 돼? 증가라는 건 F'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라는 건 무슨 뜻이지? 얘에 대한 꼭지점의 좌표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만족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요 분홍색을 정리해서 써보면 여기다 곱하면 6이고 얘 넘어가면 2라서 얘는 알파가 지금 2보다 크다고 얘는 알파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가정이거든요. 분홍색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요 부분 계산만 생략을 할게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얘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이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영역을 연립부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으로 나와.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2보다는 크다가 되고 2 마이너스 뻥이야. 2 플러스 루트 6 얘가 나옵니다. 1번을 풀었을 때 부등식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을 풀었을 때는 그래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축보다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그지?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에서 얘가 뭐보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축이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이 함수인 F'이라는 함수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2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봐. 내 손가락 여기 휜 분필을 봐.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때? 없어지지? 2만 남지?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무조건 성립하겠지? 그러므로 얘는 항상 성립을 한단 말이야. 집중해! 졸지 마! 그러면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래서 물결 표시한 이 둘을 합집합해서 써보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알파가 뭐가 나와? 2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어따? 작거나 같다라는 게 알파의 범위야.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설명하기 졸라 싫어지네. 졸라 쳐자네. 문제에서 g의 k 플러스 1의 최소값이니까 g의 몇이에요?
3. G의 3의 최소값이고 3이라는 건 지금 이미 2보다 오른쪽이거든요. 2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3차 함수에 3 넣은 거니까 f에 3을 구하라는 거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얘는 3 빼기 2니까 1.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3 집으면 3이는 6 빼기 2는 4. 그래서 7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가 제일 클 때. 그래서 알파 자리에 2 플러스 6을 루트 6을 넣었을 때, 즉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즉 5 마이너스 루트 6일 때가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답 아마 2번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축방 위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축방의 위치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서 답까지 제대로 구했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21차에 10번 보겠습니다. 오늘 숙제에서 공통이 아닌 부분. 야, 포스트잇 한 장만 줘. 그 포스트잇 한 장 맨 윗장에다가 16일차 24, 21차 10, 12라고 10번이랑 12번이라고 좀 써놔. 21차에 10, 12번. 10번, 12번. 자. (21차에) 10번, 12번을 좀 먼저 할게요. 앞반이랑 겹쳐지지 않았던 번호를 그냥 먼저 할 뿐입니다. 나머지 다시 할 거예요. 자, 21차에 10번 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 근데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감에 오셔야 돼요. 비스텝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 형태가 나왔다. 평행이동해서 이어 붙였을 때 갖다 붙는 형태의 그래프. 얼마만큼? 3,4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갖다 이어서 붙어지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뭐 증가한다고 돼 있지. 근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얘지. 0부터 6까지의 적분값은 분명히 몇이야? 0이어야 돼.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x의 간격은 3씩 끊어서 다시 쓰는 게 맞아. 맞아? 왜? 3만큼 평행이동하고 4만큼 움직인다고 했지. 그러면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3일 때, 6일 때, 9일 때 여기가 4, 여기가 8, 여기가 12. 혹시 모르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잡아놓고 그림을 그릴 거야. 맞아? 요렇게 그림을 그릴 때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줄. 인테그랄 0부터 6까지의 fx 값의 적분값은 0이라고 되어 있어. 맞아? 그럼 0부터 6까지의 적분값이 0이라는 건 아마도 3을 기준으로 오른쪽,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한쪽은 x축 위에, 한쪽은 x축 아래에 그려져야 돼. 그래서 그 둘이 상쇄돼서 0이 되는 개념이 될 거야. 여기까지 납득됩니까? 그랬을 때 얘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증가하는 함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뇌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뇌가 없는 새끼라고. 연속이면서 증가라고 했는데. 맞아?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아, 얘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 말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대로 이어붙이는 거지. 3,4만큼 잘라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 부분을 이어붙이고 이어붙여서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고. 납득됩니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럼 여기랑 똑같이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쳐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6부터 9까지의 x축과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무슨 그림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아, 얘가 결국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색 곡선이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곡선이어도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여기에 이어붙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알다시피 얘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랑 같아지는 거지. 그럼 결국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곡선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아야 돼? 사각형 벽돌 넓이의 절반이랑 같아야 되는 건 픽스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래도 오인성 나는 직선은 너무 없어 보이니까 씨발 존나 간지나게 이렇게 풀 거야 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무슨 상황이 생겨?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말이 돼. 왜냐면 적분값이 0부터 6까지의 적분값이 몇이야? 0이라 그랬는데 그럼 얘랑 얘랑 넓이가 같아? 니네 눈엔 아니라는 게 보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0부터 6까지의 적분값이 같으려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의 값은 서로 어때야 돼? 넓이값 자체가 같아야 돼. 야, 졸려면 일어나라니까. 힘들어.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얘네들의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곡선으로 그리든 직선으로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넓이는 벽돌 넓이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랐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니까 얘는 12고 얘는 6이 돼서 그냥 적분값은 18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 이해하셨어요? 네, 질문 누가 했어요? 네,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약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3까지는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네 말대로라면 얘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넌 이 부분이랑 적분하면 0이 나오냐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걸 만족을 시켜야 되고 얘를 갖다 붙여서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아줌마 여기 봐. 아줌마 여기 봐. 얘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얘랑 얘랑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적분값이 0이 나올 수 있다니까. 직선이 아니어도 되는데 직선이 아닐지언정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의 넓이는 같아져야만 한다고. 그럼 굳이 우리가 이거를 국소적으로라도 곡선으로 그리고 싶다 하면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그린다 한들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아? 벽돌 넓이의 절반이어야만 한다니까. 그래야지 얘하고 얘를 적분한 값이 몇이 돼? 0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되는 건 맞지만 직선이 아닌 걸로 그려야만 할 이유는 없는 거야. 어차피 넓이는 절반이다가 핵심인 거니까.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다음 21차에 12번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21차에 12번을 질문하신 분은 그럼 연합평가에서 객관식 마지막 거를 못한 거 아닐까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숫자가 2배로 늘어났을 뿐인데 오답을 제대로 한 건 맞아요? 네, 3차 연합평가요. 왜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답하라 그러면 하세요. 새로운 거 푸는 것보다 오답이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데 뭘 풀고 있습니까? 왜? 처음 봐? 이 문제 처음 봐? 니네 치사하게 지금 내가 새로 준 거에다 다시 풀라 그랬는데 씨발 새로 준 거에다가 안 풀고 풀수록에 풀려져 있다고 숙제 안 한 거 아니야 너? 풀려져 있는 게 아니고 이때 처음 푼 거예요. 풀수록을 지금까지 원본에다 푼 적이 없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이번 숙제 푼 거예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검사 안 했어? 한 주가 그 주에 숙제주. 숙제 내준 주에 검사했어요. 그때 안 했냐고 시학년아. 그냥 그때 했죠. 이번 숙제 그때 하는 걸로 지금 울거먹는 거 아니야? 요번 주에 검사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했었습니다. 존나 거짓말처럼 완벽한 타이밍이네. 오인성이 내준 숙제 주간과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 주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숙제 범위까지 일치를 해야 되는 거네. 아니 숙제는 풀수록 한 번에 검사해서 전체를 딱 화요일에. 자, 21차 12번. 너 반드시 이따가 그 문제 오답해가지고 나한테 검사 맡으세요. 알겠어요? 자, 이 문제도
문제에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함정이에요. 얘가 그려져 있으니까 니네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정의역 전체에서 증가하면서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성립한다. 즉 기함수예요. 기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로서. 그런데 가하고 나 조건을 볼 때 가 조건에 보면 g라는 함수를 만들 때 f는 이 구간에서는 똑같이 일치를 하고 나 조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여기에서 요 범위에서는 내가 만들어야 할 gx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를 2n,6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네모칸 위에 분명히 여기서 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같이 생각해야 될 말이 한글로 써 있죠. 연속함수 f라고 되어 있고요. 맞죠? f는 분명히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단 말도 분명히 같이 써 있습니다. 그죠? 이때 문제에서 알려준 추가 조건이 f의 1은 분명 3이라고 했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x의 dx 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구하라는 건 인테그랄 0부터 3부터 6까지의 gx의 dx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있었던 문제, 저 문제보다는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긴 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얘는 명백하게 몇 컴마 몇만큼인지를 확정을 지어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지. 몇 컴마 몇만큼 평행이동한다면 3,4만큼이지. 근데 얘는 구간에 따라서 평행이동량도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면 3부터 6이라는 구간을 생각하고 싶다라는 건 여기 n에다가 대입해야 될 숫자 자체가 고정적인 거지. n이 만약에 1이라면 1 집어넣었을 때 1부터 3 사이에서는 fx라는 i를 2,6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고요. n이 2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3,5라는 구간에서는 fx라는 i를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4,1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n이 3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5,7이라고 하는 이 닫힌 구간에서는 fx라는 i를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 6,18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fx라는 i의 기준은 다 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그래프를 안 그려줘야지 맞아요. 왜 그래프를 안 그려줘야 되냐면 얘는 얘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직선으로 함부로 그리면 위험합니다. 문제에서 이 적분값을 준 걸 생각을 해보세요. F1이 3이라는 건 누가 봐도 지금 여기가 3이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일 거야. 우함수, 계함수에서.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벽돌 넓이가 몇이에요? 3이에요. 벽돌 넓이의 절반이 몇입니까? 근데 얘는 적분값이 1이라는 건 2분의 3보단 작은 넓이인 거지. 그러니까 아래로 치우친 그림을 니네가 그려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에서 그려준 거야. 나 같으면 이 문제 낸다면 이거 안 그려줄 거야. 이걸 안 그려주고 직접 이런 식으로 그려야만 할 수 있게 말할 거야. 왜냐하면 실제 적분했을 때 얘랑 얘를 무조건 더해가지고 벽돌 하나의 넓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도 그런지는 확인해 볼 건데 자, 조금은 축소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보시면 얘가 어쨌든 구하라는 게 3부터 6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 3일 때, 6일 때, 9일 때 여기도 마이너스 3일 때, 뭐 마이너스 6일 때 이게 3 간격으로 그려야 되는 건 알겠고 일단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까지는 인정할 거예요, 니네가. 그쵸? 그럼 여기를 보세요. 1부터 3 사이 구간,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구간에서는 fx 그래프, 요 하늘색 그래프를 2,6만큼 여기를 2,6만큼이니까 얘를 이어붙이란 뜻이죠.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사실 얘가 한 2칸 정도는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최소 한 2칸 정도는 더 필요하겠구나. 왜? 3부터 5라는 아이는 집중 잘해. 얘를 fx는 얘라 그랬어. 얘를 4, 1, 2, 3, 4, 12만큼 6, 12만큼 얘가 그럼 그래프가 12일 때와 15일 때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림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 사실 얘를 18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때 너무 아래로 축 쳐졌네.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붙어줘야 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됐어? 근데 여기에서 니네한테 원하는 넓이를 생각해보면 몇에서부터 몇이냐면 3에서부터 6이다라는 구간이 나올 거야. 맞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요렇게 자르겠죠. 누가 봐도. 그럼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야? 9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니까 요 밑에 큰 직사각형 넓이는 27일 거야. 맞지? 근데 여기는 이제 작은 직사각형 3개가 들어갈 거고 얘하고 얘를 합치면 어차피 4개가 되는 건 맞지? 그지? 근데 요 작은 직사각형 하나가 1 곱하기 3이니까 3이잖아. 3, 3, 3. 얘하고 얘를 합친 게 3. 맞아?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써야 되지? 맞아? 얘가 필요한 거야. 직선으로 그리면 답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직선으로 그렸으면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3이라고 쓰겠지. 근데 실제로는 2분의 3이 아니라 얘는 몇이라고 써야 돼? 2라고 써야지. 맞잖아. 아래로 볼록한 부분이 1이었으니까 거꾸로 위로 볼록한 부분은 넓이가 몇이어야 돼? 2가 되겠지. 그래야지 합쳐서 벽돌 넓이 3이 나와줄 테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그래프를 그려줬기 때문에 니네가 고민 없이 이어붙였을 때 넓이가 이쁘게 나올 거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떤 식으로 푸는지 알겠습니까? 한 번만 꺼주세요.